지금 전장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요. 저희 단독 취재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 2차 파병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폭풍 부대가 1차였죠. 이번엔 어떤 부대인지 만나보시죠. 우족의 해안방어 부대로 자라난 위훈 많고 자랑도 많은 부대 제7군단 종대를 최춘길 중장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북한 제7군단 동해안의 항구 방어가 주요 임무다. 이 부대 어떤 부대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방부대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부터 4, 2, 5, 1, 4개 군단이 휴전선 일대를 방어하는 군단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7군단은 동해안을 방어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해안을 방어하는 이 부대를 빼서 개마고원 일대에서 5천 명 정도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지금 11,000명을 보냈는데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개마고원 같은 경우는 뭐 고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가 파병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파병을 하고 러시아로부터 얻는 게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오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한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북한군 파병 대가로 평양의 방공망 보강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하는 걸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대가로 방공망을 보강할 수 있는 장비, 대공 미사일을 지원받았다라는 게 안보실장 얘기인데요. 실제로 평양 상공이 무인기에 뚫렸다면서 북한이 격분했던 적이 있었죠. 그 모습 만나보시죠. 한국 군부 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할 것임을 경고한다. 센터장님, 네. 저 무인기 사건 때 김정은 집무실 위로 무인기가 날아갔다. 그래서 북한의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고 하던 그 방공망이 뚫렸다. 이래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 북한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자기 위에 떠 있는 무인기 이제 못 오도록 방공망 강화하겠다 이겁니까? 예, 실제 뭐 북한이 무인기 소동을 벌이면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협박을 했었죠. 전방 지역에 8개 포병여단 즉각 사격 명령까지 내리고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2022년 12월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녔던 북한 무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세계 최고의 방공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허술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과 미국의 어떤 무인기도 북한을 이렇게 뭐 침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김정은이 그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말대로 3차례 평양 상공이 뚫렸고 그다음에 김정은 최고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전단이 살포가 됐습니다.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어깨가 굉장히 서늘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말했듯이 북한군 파병을 대가로 해서 방공망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젊은이들 피를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 영국에서 받은 이 미사일 공격해서 북한의 고위 장성 한 명이 장군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센터장님. 예. 지금 북한이 3명이 장군 파병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개된 명단이 그렇죠. 3명이죠. 예. 그중에 누군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그리고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그렇죠. 3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3명 중에 1명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다면 누구일까? 지금으로서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영복 같은 경우는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서 파병 부대의 어떤 사령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가 있기보다는
모스크바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주요 지휘부와 함께 있다고 봤을 때는 리창호 아니면 신금철인데, 리창호 같은 경우는 정찰 총국장으로서도 특수한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신금철일 가능성이 좀 전 높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 이 신금철은 특별한 직책이 나와 있지 않고 소장이면 우리 완스타 준장급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부대원들과 함께하면서 현장 지휘, 다시 말하면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공격했던 그 지휘 통제소에 있었을 가능성. 그렇다면 이 신금철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북한 군들이 함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예. 같습니다.